이 논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백서를 두고 40일째 논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되레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에 힘만 실어졌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죠. 그런데 오늘 총선 백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은 의원이 입장문 하나를 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출마하셔서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지금으로선 한동훈 확실한 흥행카드 아닙니까?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백서 TF의 장인 조정훈 의원의 출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TF 계속 얼룩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 당대표 출마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백서 TF는 끝까지 하겠다. 이건 외풍이 없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대표 선거 안 나가겠습니다 하든지 내지는 천목회에서 주장하듯이 TF 위원장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정훈 위원장을 겨냥한 김재섭 당선인의 비판 저게 오늘 아침 상황이고 그 이후에 조정훈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당대표 출마 안 한다. 절대 특정인 특정 세력,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송구하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은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약간 분위기가 이현정 의원님 당대표 출마 안 한다는 걸 떠밀려서 하게 된 셈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그 입장을 왜 이제서야 내죠? 전 정말 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이런 직책을 맡으면 본인이 당연히 출마 안 하는 게 사실인데 그동안 계속 출마한다는 것들을 풍겨왔지 않습니까? 각종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 등등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인이 전국적 인물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이미요. 이 백서 문제는 이미 다 오염이 돼버렸고 이미 다 이 백서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결국 조정훈이라는 이 이름 세자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아마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을 겁니다. 거의 한동훈급으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며칠 동안 벌써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누릴 거 다 누렸고 이제 더 이상 누릴 게 없으니 이제서야 당대표 불출마 선언한다? 이거야말로 철저한 기회주의 아닌가요? 본인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풍기면서 출마할 때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논란이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니까 이제서야 불출마한다?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 처진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비판, 언론의 비판을 충분히 활용하다가 나중에 당대표 출마를 안 하는 것도 자기 정치다. 이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짧고 분명하시네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조정훈 위원장을 향해서 백서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사퇴 요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500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기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수도권에서 뛰었던 후보들의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번만이라도 내 지역구에 와달라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중앙당에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만한 어찌 보면 혜택을 받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선되는데 저희가 있었다면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총선 백서를 쓴다는 이유로 각 조직위원장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그만둬야죠. 빨리 이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고 빨리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데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해야죠. 박상수 변호사도 저희 뉴스탑10 출연 많이 해서 선수로 뛸 거면 심판 관둬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김재섭 당선인은 정치적 오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안 되고 있다. 백서가 지금 전혀 순탄치 못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해야 된다. 강지연 변호사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당대표는 조정훈 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대표 일단 접고 그리고 백서 부분은 내가 꼭 놓지 않고 이끌어가겠다. 이게 본인의 소명의식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자기 정치인지 그게 또 오늘 입장문 통해서 분분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를 나올 급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에 재선을 했지만 사실은 초선 때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시대전환이라는 당으로서 거기에 당대표로서 있다가 민주당에서는 공천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왔고, 근데 국민의힘이 들어와서는 총선 과정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어떠한 한동훈 책임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 중심에 조정훈 당선인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분이 전당대회에 나설 의향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총선 이 백서 TF 단장을 맡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정치를 했고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의원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전국 뉴스에 많이 나와본 것, 본인이 정치 시작하고 아마 저는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하셨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만들고 계시는 백서도 이제는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뉴스탑10에서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백서 TF 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중 강전의 두 분께서 조정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셔서 제가 굳이 반론 차원은 아니지만 조정훈 의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당대표 출마 안 하고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선의 책임이 누구 한쪽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만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고 다 있다. 그 팩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팩트니까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제가 조 위원장의 입장을 대신 전하는 걸로 약간 두 분의 말씀에 반론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고요.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백서에서 누군가를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 명분만 만들어준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참 많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저와 같이 여론조사를 좀 보실까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68.1, 오세훈 8.4, 홍준표 7.4, 안철수 5.3. 단순히 봐도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이 정도면 당권도 그렇고 향후 대권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만 한동훈 대세론이 차츰 형성되고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찌됐든 이 상황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 지분의 반은 홍준표 시장하고 조정훈 위원장이 반씩 나눌 정도로 예. 실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두 분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말씀하시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를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에 취해졌었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계속 호출을 했고 또 백서 편찬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부각되면서 오히려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는 당내 여론 또 보수 지지층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향후에도 이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다른 경쟁 후보들이 당권 내지 대권까지 보는 적극적인 행보나 발언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유승민 의원 정도만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고 나머지 유력 후보들은 당장의 어떤 정당대회 행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번 전대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세론에 계속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는 조금 먼 얘기라고 하면 또 다른 여론조사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러면 차기 당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누굴 선호할까요? 한동훈 62, 나경원 10, 안철수 6, 유승민 5. 강신하 변호사님, 네. 대권 당권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네, 지금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봤을 때 지금 당대표로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내용 안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사람들을 때릴수록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최근에 SNS 글을 한번 올리긴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별다른 말이 없고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행보라고 할 것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7월 말 8월 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아마도 그 사이에 큰 변수가 있을 것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당대표로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생각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런저런 여론조사, 대권, 당권 다 지금 목격담만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뭐 주변에서는 80~90%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러 판단에 참고 자료를 하겠죠. 당권 62, 나경원 10, 안철수 6, 유승민 5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아까 조기현 변호사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홍준표 시장도 조정은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만 높여준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니까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신지어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총선 참패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또 하겠다?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의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TBC인가 대구방송 인터뷰를 보니까요. 한동훈이 또 당대표를 맡으면 이 당은 해체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어주는 당원들은 대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거냐? 거의 뭐 찍어주는 당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 아닙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구해야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이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쫄보더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쭉 설명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신지어 전 의원 얘기는 아예 한동훈 전 위원장, 홍준표 시장 이렇게 비판할 거면 아예 당대표 나와라 뭐 이런 말을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께서 이제 어떤 뭐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뭐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자, 근데 그 비판이 너무 지속적이고 너무 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편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집권 여당의 총선이 한동훈 위원장 혼자 다 치르는 겁니까? 그런 정도면 본인 지난 대선에 나오셔서 얼마를 얻으셨나요?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거의 반 정도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당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본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본인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 안 주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이 과거를 보면 본인의 과거도 그렇게 뭐 깔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비판하는 것이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렇게 비판하실 거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이 당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그냥 대구시장 버리고 나가서 내가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당원의 그 어떤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선택은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어떤 한동훈 위원장만 책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하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 왜냐? 집권 여당의 선거가 어떻게 당시에 비대위원장 혼자 책임으로 다 치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일체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죠. 결국은 대통령실의 책임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자, 그러면 정작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나와서 당선되면 본인 탈당하실 건가요? 뭐 아마 지금 말로 보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의원님. 이건 뭐 정말 가정이긴 합니다만 홍 시장이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뭐 규정에서는 뭐 무리는 아닌 거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시면서도 나올 수 있을 거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할 수 있고 본인 뭐 뜻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홍 시장이요, 성춘 부의장님.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여러 차례 공격하면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썼다 지운 글들도 꽤 많아서
아마 뭐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도 했고 참패에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왔다. 이 글은 삭제됐고 여전히 이런 글도 있고 썼다 지우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질투심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2022년 선거도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게 2018년 지방선거를 전 기억합니다. 그때 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이겼던 선거였거든요. 그때 기억하는 것이 그때 막 기사도 나왔던 게 당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인기가 워낙 그 당시 당대표의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 지원 유세를 다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선거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이번 24년 총선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당시 홍준표 당시 대표는 지원 유세를 거부당했고 예.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저기서 다 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패배를 했는데 자신은 그 이후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뭔가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질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신지호 전 의원이 나와라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저 민주당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예.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 최고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아마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뭐 도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너무 많이 키워줘서 이제는 저는 한 전 위원장의 아까 지지율을 보니까 예. 7분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7분 능선이요? 예, 이미 60%가 넘어갔는데 전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불출마를 해버릴 경우 마치 간 보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홍준표 시장이 앞장서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고 간 보는 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하면 그렇죠. 뭐 본인은 어떤 판단을 하든 뭐 그거야 뭐. 근데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빨리 불출마나 이런 입장 정리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버렸으니 이제는 안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지난 주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 SNS에 해외 직구와 관련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현안에 대해서 공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본격 차별화를 나서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전에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책 관련 얘기를 했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자 제1호 특별사원 한동훈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외 직구를 막은 취지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내용이야 많이 주말 사이에 회자가 됐으니까 한 전 위원장의 속내를 먼저 분석해보고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재나 변호사님. 네. 주제는 해외 직구. 이거 마치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경제 현안을 선택한 거 아니냐.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한 언론의 한 모양이에요. 지금까지는 비판에 대한 리액션만 하다가 액션을 시작했다. 이게 복귀 신호탄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시간을 역순으로 갔을 때 전당대회가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7월 말 정도 유력하면 그 전부터 이제 복귀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강재나 변호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마 한 6월 20일 정도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도 어쨌든 어떠한 행보들을 보인 이후에 당대표로서 등록을 해야 그동안에 본인이 어떤 총선 참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직구금지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구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어떠한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보다 훨씬 싸게 파는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예. 누구나 돈이 많고 한국에서도 싸게 팔고 있다면 그냥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살 것입니다. 직구를 하게 되는 이유들 이런 것이 바로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직구는 사실은 또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부분들이 어떠한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좀 보여줬었던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와도 좀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K씨 부분에 대해서 본인 SNS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글을 썼다는 것은 향후에도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전당대회라든지 본인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등판을 기정사실화했을 경우 역순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가 7월 말 혹은 8월 초 유력하다면 한 달 전엔 후보 등록 마감해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5월 18일이니까 한 달 전부터 슬슬 몸을 푸는 거 아니냐. 최근 여론의 흐름도 한동훈 전 위원장 소환 쪽에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권 해석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응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액션을 시도한 게 복귀 신호탄 아니냐. 근데 이 K씨 인증 의무화, 해외 직구 얘기는 오히려 야당보다 여당의 잠룡들 간의 싸움이 꽤 많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말 새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섣불렀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고 여기에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직구 관련 정부가 손 놓으면 문제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의 아쉬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당 중진이라면 뭐 유승민, 나경원 이 사람들의 비판 목소리를 저격한 셈이 되지만 뭐 여기 안에는 직구 금지 반대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외쳤기 때문에 뭐 일단 애둘러서 싸잡아서 유한나를 직격했다 이런 평가가 많죠. 근데 잠시만요. 이게 꽤 싸움이 불붙은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희가 속보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재반박에 제 의대를 곡해한 거다라고 하면서 야당보다 더한 야당은 자제돼야 한다. 여당이라면 대안 제시가 우선이지 덮어놓고 윤석열 정부 비판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이고 저는 직구 유해성을 검사했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당정 새롭게 정력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오세훈 시장도 이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이 사람들과의 차별을 시도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우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제 KC 마크라고 2011년부터 통합적으로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이걸 줍니다. 그리고 뭐 전자기 여기 뒤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한 4,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한 수백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RTC라고 하는 소위 이제 중국계 이 직구 이 채널들이 보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뭐 제가 보니까 거의 뭐 10분의 1 되는 가격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라든지 마니아층들, 피규어 사시는 분들, 뭐 커피 하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이 그쪽에 싸니까 이제 많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알리테모의 물량 공세의 그렇죠. 직구가 핵심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린이들이 쓰는 용품에서 발암 물질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을 전부 다 KC 마크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원활치 않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맘카페, 그다음에 MZ세대 뭐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자, 거기에 이제 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건 너무 심하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KC 마크 받으라고 그러면 자유시장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건강 문제는 우리가 따로 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이거는 막는 거는 옳지 않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정부가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오늘 또 성태훈 지금 정책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건강 문제는 어떡하냐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그냥 건강 발암물질 있는 거 다 사게 놔둘 거냐? 예. 요즘 막 공세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서로 간의 어떤 방점을 맞춘 부분이 다르죠.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 건강이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예. 당에 있는 중진들은 이거 지금 자유를 침해한다. 이쪽에 보는 것이고 예. 서로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자유로운 구매를 이야기하는 한유나가 옳은 것인지 예. 아니면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거를 대책을 마련했는 오가 나은 것인지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당 내의 잠룡들의 어떤 정책 경쟁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이현정 의원께서 차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저도 가끔 뭐 해외 직구를 하고 뭐 피규어나 뭐 목걸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구, 해외 직접 구매를 했다는 얘기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라고 했고 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반박까지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애들로 비판할 정도로 뭔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들과 한유나 유한나와 차별을 하고 있다. 조기현 변호사님. 오히려 정책 경쟁을 여권 잠룡들이 더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를 이 정책만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경쟁적인 관계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도 한재웅 위원장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라고 이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서울시에서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대책이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명분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또 맞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자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죠. 지금 해외 직구 자체가 다 중단되거나 할 위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의도한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과 관련된 발언에 국한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계속 지금까지 총선 패배와 관련돼 했던 발언이라든가 지금 다른 지금 당내 경쟁자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향후 정치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질은 뭐 당권에 도전하는 정책적 차별화, 현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하는 잠룡들과 서울시장, 광역단체장의 정책적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자기 대권을 도전하는 한동훈, 뭐 오세훈, 나경원, 유승민 뭐 이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 해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속보로까지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까지 이번 주제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이어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을 맡아 한동훈 책임론을 언급했던 조정훈 의원, 당 안팎의 압박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요구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을 언급했던 조 의원의 당대표 출마설이 확산되자 친한계뿐 아니라 당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용산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백서 TF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백서 TF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조 의원은 오늘 백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원로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만나 백서 발표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우선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신중하게 잘 해서 미래를 준비한 정비록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한 상임고문은 한 전 위원장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정치의 다음이란 없다며 등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전당대회 출마 요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구해야죠. 한동훈 탓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는 취지인데 홍 시장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CLA 뉴스 최선입니다.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이 여당 잠룡들에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정책을 비판했던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세 사람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격한 겁니다. 이 정작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에 사과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우려를 쏟아낸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를 비판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도 비판 대상인 여당 중진에 포함되는지 묻자 오 시장 측은 당 비대위원장을 했으니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잠룡 세 사람에게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뜬금없는 뒷북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말할 배짱은 없냐고 맞받았고 오 시장은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나당선인은 오 시장의 비판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작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홍 시장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여권에서 홍 시장에게 전당대회 출마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한동훈 때리게 할 거면 아예 나와서 붙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당을 구하겠노라 이러고 한동훈과의 건건일척의 승부를 벌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쫄보더라. 두 사람 나오면 흥행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대구시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이 지자체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거든요.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자체장과 당대표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렵겠죠. 찾아보니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동훈 때리기 그만해라 이런 취지예요? 네, 당내에선 홍 시장 잘한다는 목소리가 많진 않죠. 정치인 홍준표의 효용이나 씀씀이 이것이 거의 이제는 고갈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홍 시장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SNS에서 초짜가 짜고 총선 말아먹었다. 뻔뻔한 얼굴들이 정치판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이 글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